그날 밤 엄마는 헛구역질을 하며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지금 당장 일어나. 우리 나가야 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옷부터 입고 나와.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이 집에 있으면 애가 위험해.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고 방금 전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편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옆에서 본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숨이 답답하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집 이상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못 느껴서 그냥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정. 지금은 3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저는 절대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는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사람이 죽은 집, 숨겨진 진실, 그리고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차였습니다. 남편 준호와 저는 연애 3년 끝에 결혼했고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이 집 괜찮지? 우리가 꽤 신경 써서 구한 거야.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전셋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시댁이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집은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중소도시의 아파트였습니다. 906호 9층 끝에서 2번째 집이었죠. 외관은 오래되었지만 내부는 깔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작은 베란다가 있는 평범한 구조였어요. 위치도 좋고 조용하고 완벽해.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엄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미정아, 이 집 왠지 좀 이상하지 않니? 엄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엄마, 오래된 집이라 그래. 환기 자주 시키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불편해 하셨어요. 특히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미정아, 여기는 특히 더 그래. 공기가 무거워. 엄마, 괜찮아. 그냥 기분 탓일 거야.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이 집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엄마 말 듣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 집 말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엄마,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집인데 어떡해. 이미 계약도 다 했어.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그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차시네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금씩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애기 생겼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남편도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진짜야? 당장 갈게. 시댁에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 정말? 잘 됐다. 미정아,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엄마만은 축하하시면서도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축하한다. 근데 왜 엄마?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그냥 몸조리 잘하렴. 엄마가 자주 갈게. 엄마의 표정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정말로 자주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때로는 매일 오셨어요. 손수 끓인 미역국, 배숙, 동치미를 챙겨오시면서 말이죠. 미정아, 임신 중에는 몸보신 잘해야 해. 고마워, 엄마. 하지만 엄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엄마는 꼭 한 번씩 멈칫하셨어요. 그리고 관자놀이를 꾹 눌러 잡으셨습니다. 엄마, 또 머리 아파? 응. 여기 들어오면 자꾸 머리가 지끈거려.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아니야, 여기 있을 때만 그래. 나가면 괜찮아. 저는 엄마가 원래 예민하신 분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던 겁니다. 임신 6개월에 접어들면서 저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잠이 너무 많이 왔어요. 특히 우리 집 안방에 들어가면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왔습니다. 여보, 나 좀 피곤해. 30분만 자고 올게. 그래, 푹 쉬어. 침대에 누우면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너무 깊어서 꿈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고 일어나면 항상 2~3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 시계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분만 자려고 했는데 3시간씩 잤으니까요. 미정아, 너 요즘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신하면 졸린 거 당연한 거잖아.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정아, 이상한 건 말이야.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너만 푹 잔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는 이 집 오면 잠이 안 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신경이 곤두서. 근데 너는 오히려 여기서 잠을 더 잘 자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보통은 반대여야 정상이야. 예민한 사람이 불편해하는 곳에서 둔한 사람은 더 불편해야 하거든. 엄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임신해서 졸린 건데 뭐가 문제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무서운 밤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는 믿기 힘든 일들이 펼쳐지니까요. 미정아, 미정아. 저는 급박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흔들고 계셨어요.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정아, 지금 당장 일어나. 우리 나가야 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무서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나가?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옷부터 입고 나와. 엄마는 제 옷을 챙기며 거의 강제로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30분만 자려고 했는데 벌써 2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오래 잔 거야? 그러니까 나가야 한다니까. 미정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엄마는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밤운전 준비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원래 낮에도 운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지금 차키를 들고 계신 거예요. 엄마, 진짜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미정아,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너랑 애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어. 엄마의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농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임신한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었어요. 엄마, 설명 좀 해줘. 나 이해가 안 돼. 차 안에서 얘기할게. 일단 나가자.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니 우리 집 안방 창문이 보였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창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저기서 편안하게 잤던 걸까? 엄마는 저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엄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면 병원이라도. 병원? 나 아픈 데 없는데? 미정아, 너 지금 배 좀 만져봐. 저는 엄마의 말에 배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배가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이거.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깨운 거야. 내가 자는 동안 배가 자꾸 뭉치더라고. 저는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 배가 자주 뭉치는 건 좋지 않은 신호니까요. 엄마, 그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집부터 나온 게 중요해. 병원은 지금 가도 괜찮아. 엄마는 차를 몰면서 계속 백미러를 확인하셨습니다. 마치 누가 쫓아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자는 동안 뭘 본 거야?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운전만 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본 걸 말하면 너 무서워할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 엄마, 나 이미 무서워. 그냥 말해줘. 엄마는 심호흡을 한 번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는 동안에 엄마가 거실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안방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살짝 문을 열고 봤는데 뭐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네 옆에 서 있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여자가? 응. 키가 작고 머리를 묶은 여자였어. 그 여자가 내 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중얼거리더라고.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더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깜짝 놀라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여자는 없어졌어. 그래서 얼른 너를 깨운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왠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집에 대한 엄마의 불편함, 제가 유독 그 집에서 잘 잤던 것, 그리고 배가 자꾸 뭉쳤던 것까지. 엄마, 그럼 그 여자가 누군데?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알아봐야 해. 미정아, 그 집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
아니, 나도 몰라.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시겠지? 지금 당장 물어봐. 엄마가 핸드폰 줄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엄마, 전화 안 받으셔. 그럼 준호한테 전화해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왜? 뭔 일 있어? 준호야, 우리 집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 응? 그걸 왜 갑자기? 그냥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줄 수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알아보고 연락 좀 해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차를 몰고 계셨어요. 그런데 방향이 친정집이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쪽은 우리 집 방향도 아닌데. 미정아, 엄마가 알아볼 데가 있어. 어디? 너희 집 근처 철물점. 철물점? 거기는 왜?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운전만 하셨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엄마를 믿기로 했습니다. 차는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의 낡은 상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철물점이 하나 있었어요. 낮에도 손님이 별로 없어 보이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엄마, 왜 하필 여기? 여기 주인 아저씨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거든. 옛날 일들을 잘 알 거야. 엄마는 차를 세우고 철물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엄마를 따라갔어요. 가게 안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엄마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근처 906호 아파트에 사는데요. 거기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철물점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혹시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 딸이 임신 중이라서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집 말씀이시군요. 네,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있긴 합니다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딸과 손주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엄마의 말에 철물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요. 2년요? 왜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죽었다고요? 누가요? 정순자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셨을 거예요. 정순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이름인데 왠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셨어요. 이혼하시고 그 집에 입주하셨죠. 처음엔 괜찮아 보이셨는데 점점 사람들과 연락을 끊으시더라고요. 가족하고도 연이 끊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상하게 여겨서 문을 열어봤는데 철물점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며칠은 지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며칠이나 혼자 그곳에 계셨다니. 어디서 발견됐나요? 엄마의 질문에 철물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안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안방 벽장 근처에서요. 안방 벽장. 제가 매일 밤 자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임신하셨던 적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계시는군요. 그분도 임신 중이셨습니다. 근데 병원도 잘 안 가시고 혼자 계셨죠. 애 낳으면 그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셨다는데 결국 못 나가신 거네요. 엄마의 말에 철물점 주인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잤던 그 집에서 임신한 여자가 혼자 죽음을 맞이했다니. 그리고 그 여자가 엄마에게 나타나서 한 말.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철물점을 나온 저와 엄마는 한동안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쥐고 있었고 엄마는 핸들을 잡은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셨어요. 엄마, 우리 어떡해? 일단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자. 그리고 내일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확인? 뭘? 안방 벽장. 거기를 자세히 봐야 해.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 벽장에 뭔가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친정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본 제 배를 내려다보던 여자의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없던데? 친정에 있어. 준호야, 어제 물어본 거 알아봤어? 응, 엄마한테 물어봤어. 근데 엄마가 그냥 오래 비어있던 집이었대. 그래서 저렴하게 전세 구한 거래. 그게 다야? 응, 왜? 뭔가 더 알아야 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준호야, 오늘 우리 집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확인해 볼 게 있어. 무슨 일인데? 너 목소리가 이상해. 가서 얘기할게. 10시쯤 집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고 엄마와 함께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친정에서 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본 것, 철물점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전부요.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응. 그래서 오늘 집안을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우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느껴졌던 집이 오늘은 왠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여기야. 이 벽장. 엄마는 안방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붙박이장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안에 옷과 이불을 넣어두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가 이상한데? 안쪽을 봐. 깊이가 이상하게 깊지 않니? 엄마의 말에 남편이 벽장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가지들을 모두 빼내고 안쪽을 두드려 보더니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 뭔가 이상해. 벽 뒤에 공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는데? 소리가 다르게 나. 여기 이 판 뒤에 뭔가 더 있을 거야. 남편은 벽장 안쪽 판을 밀어봤습니다.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힘을 주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이 완전히 옆으로 밀렸습니다. 그 뒤에는 좁은 공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게 뭐야? 남편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 약봉지 몇 개,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임산부 수첩이었어요. 이름이 정순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수첩에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임신 8개월 차였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 병원도 제대로 못 간 거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임신부로서 그 여자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여기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수첩을 닫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집인데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잖아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변명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죽은 집이에요. 게다가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시댁에 대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저녁에 댁으로 갈게요.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가 알고 있었대. 근데 집값이 싸서 그냥 계약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니.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은 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응. 어차피 옛날 일이고 집은 집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대. 하지만 나는 임신 중이잖아. 그것도 생각 안 하신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진정해. 아기 생각해야지.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몸으로 그 집에서 지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 벽장 근처에서 잠을 잤던 날들이요. 우리 저녁에 시댁 가자. 제대로 말씀드려야겠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도 함께 가셨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와라. 앉아.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말이냐? 906호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요. 그것도 임신부가.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지난 일이잖니. 집은 깨끗하게 정리했고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요? 제 아내가 그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다 마음의 문제야. 모르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알아서 예민해진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임신부예요. 그런 집에서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미정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집은 그냥 집일 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가 나섰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죽은 집인데 그걸 숨기다니요.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차피 옛날 일이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큰 문제예요. 엄마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배가 아파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파. 저는 배를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엄마가 급히 저를 살펴보셨습니다. 미정아, 지금 병원 가야 해. 얼굴이 너무 창백해.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남편은 급히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도 함께 탔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여보. 곧 도착해.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애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저를 검진실로 데려갔어요. 조기진통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과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괜찮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고 엄마도 자주 오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도구였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생각, 시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생각까지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엄마가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미정아, 이거. 뭔데, 엄마? 절에 갔다 왔어. 스님께 너희 일 말씀드렸더니 이걸 주시더라. 엄마가 건넨 것은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런 거 안 믿잖아.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라도 찾으라고. 스님께서 너와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미정아. 엄마도 미안해.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봤어요. 정순자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우리 집 안방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집이 아니라 예전 모습의 그 집이었어요. 벽지도 다르고 가구 배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안방 벽장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바로 정순자였습니다. 저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정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지금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임신 중이고요. 아, 그렇구나.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곧 나을 것 같아. 근데 병원에 갈 수가 없네. 돈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왜요? 가족은요?
가족 다들 연락을 끊었어. 이혼하고 나서부터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하려고요? 낳으면 입양을 보내려고.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가서 다시 시작할 거야. 아기만 무사히 낳으면. 정순자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이야. 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나갈 수 있을까?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이 집이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순자는 벽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여기가 제일 편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잠만 와. 그래서 자꾸 여기 앉아 있게 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유독 잘 잤던 이유를요. 그 벽장 근처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이유를요. 당신도 조심해. 정순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외로운 사람을 잡아두는 것 같아. 특히 혼자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을.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럴 거야. 당신 옆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엄마도 있고 남편도 있고. 정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 집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나 봐. 그때 갑자기 정순자의 몸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내 아기 내가 낳지 못한 아기를 대신해서 당신 아기를 잘 낳아줘. 그리고 행복하게 키워줘. 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되지 못했지만 당신은 꼭 좋은 엄마가 되길 바랄게. 저 약속할게요. 제가 대답하자 정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 왜 울고 있니? 악몽 꿨어? 아니요, 꿈을 꿨는데 그 여자를 봤어요. 저는 엄마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들으셨어요. 그래,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엄마, 우리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까요? 천도제를 지내주면 어떨까?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렀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응? 그 집에는 다시 못 들어가겠어. 새로운 집 구할게. 하지만 전세금은.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우리 아기와 당신이 더 중요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말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당분간 거리 좀 두자. 이번 일로 나도 많이 실망했어. 괜찮아? 응. 당신과 아기가 우선이야. 저는 남편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가족을 선택해 준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친정 근처에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맑았어요. 무엇보다 이 집에서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 엄마의 주선으로 작은 절에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정순자를 위한 천도제였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외로웠고 두려웠을 뿐이죠. 그리고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생길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그녀는 위로받았을 겁니다. 천도제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미정이가 이겨낸 거야. 엄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건강하고 예뻤습니다. 정순자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제게 건네는 신용을 했어요. 이제 너는 나처럼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정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정을 되찾았고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기검진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잘 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동도 활발하고 심장 박동도 좋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고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무엇보다 이 집에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이상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몸 불편한 데 없지? 응, 괜찮아. 잘 다녀와. 남편의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 집에서는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로 오셨어요. 이 집은 정말 기운이 좋다.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 그치? 나도 그래. 엄마와 저는 함께 아기 옷을 준비하고 이름도 지어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미정아, 아기 이름은 생각해뒀어? 응. 남자아이면 지우, 여자아이면 서윤. 어때? 둘 다 좋은 이름이다. 우리 손주 이름이네. 엄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미정아, 나야. 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은 좀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미정아, 그 일은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사과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집은 집일 뿐이라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 너희한테는 그게 현재의 일이었는데 말이야. 준호한테 많이 혼났다. 그 애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어. 그래서 나도 많이 반성했어. 저는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평소에 효자였던 남편이 부모님께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아기를 걱정했다는 뜻이니까요. 어머니, 저도 좀 서운했어요. 제가 임신한 몸인 걸 아시면서도 그런 사실을 숨기셨잖아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전세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감사합니다. 그보다 새로 구한 집은 괜찮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전화 내용을 이야기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천천히 가자. 당장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우선은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는 게 중요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들면서 저는 출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예약하고 아기용품도 하나씩 장만했어요. 엄마와 함께 아기 침대를 조립하던 날 엄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너 정말 강한 아이구나. 무슨 소리야, 엄마? 이번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일 겪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엄마,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천도제 지내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나처럼 엄마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 그게 안타까웠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많이 성숙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그때 알아채지 못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랬을 뿐이야. 임신한 딸이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이상한 꿈을 또 꿨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자가 아니라 밝은 빛 속에 있는 아기가 보였어요. 아기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해줘서. 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더 조심할 수 있었고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저는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깨웠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아파? 응, 괜찮아. 우리 아기 만나러 가는 거잖아.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저는 통증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엄마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줬습니다. 미정아,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딸, 잘하고 있어. 우리 아기 곧 나온다. 마침내 오후 4시 23분에 제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으앙!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작고 예쁜 제 딸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야. 우리 서윤이. 응,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았어.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웃으셨어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쁠 수가. 미정아, 정말 수고했어. 저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입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약속할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순자가 떠올랐어요. 당신도 이렇게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겠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기를 보고 안고 수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 매일 조리원에 들렀고 엄마도 자주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시댁에서도 조리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정아, 정말 수고했구나.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쁠 수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정아, 다시 한번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사과는 이전보다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움보다 이해가 앞섰거든요. 조리원을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새집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밝은 햇살, 깨끗한 공기, 그리고 평온한 분위기. 이곳이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사진 찍자. 남편이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 저, 그리고 아기 서윤이. 완벽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많은 일 겪었지? 응, 정말 많이 겪었어. 근데 말이야,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강해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고. 뭔데? 가족이야. 우리 가족. 이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때 나와 아기를 선택해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당신과 우리 딸이 내 전부야.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 그리고 어느새 두 돌이 되었어요. 서윤이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아이였어요. 가끔 서윤이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만약 우리가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과연 서윤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순자를 생각합니다. 그녀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미안하고 때로는 감사합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시댁을 방문하고 시부모님도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손주를 봅니다. 서윤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서윤이가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집주인이 팔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 집 결국 팔렸대.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누가 샀는데? 젊은 부부래. 그 사연을 알고도 샀다는데 저렴하게 나왔대. 그래. 그 사람들은 괜찮을까? 글쎄, 우리처럼 예민하지 않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 저는 그 집의 새 주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정순자도 이제 평안하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서웠던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소중했던 이유는 그 일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로 뭔가를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우려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교훈은 진실을 숨기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댁에서 그 집의 사연을 숨겼던 것은 아마도 저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우리에게 있었어요. 특히 제가 임신 중이었다면 더더욱요. 진실을 숨기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권을 빼앗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죽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순자는 그 집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엄마가 되고 싶었던 여자였어요. 그녀의 죽음을 그냥 옛날 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리고 모든 죽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제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때로는 관계보다, 체면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용서와 이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시댁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제 딸 서윤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서윤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 정순자가 떠오릅니다. 그녀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겠지. 엄마가 되고 싶었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윤이를 더욱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정순자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대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연이 있는 집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모른 척 살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당장 나가셨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과 체면 그리고 가족의 안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과 안전입니다.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뭔가 이상한 상황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용기 있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